극저온 엔진은 가장 인류의 로켓 엔진 기술입니다. 디자인과 운영상의 복잡성 때문에 소수의 나라들만이 실제로 이 흥미로운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원리부터 극저온 엔진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로켓은 뉴턴의 제3법칙을 이용하여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켓 엔진이 빠른 속도로 높은 양의 질량을 방출할 때 로켓은 반대 방향에서 같은 양의 운동량을 얻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고속으로 많은 양의 연료를 배출하기 위해서 로켓 엔진은 높은 가연성 연료를 연소시켜야 합니다. 액체 연료 기반의 로켓 엔진은 우주 추진의 가장 다용도의 엔진입니다. 이러한 로켓을 사용하면 연료 분사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결국 다른 유형의 밸브를 사용하여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로켓은 산소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연료와 산화제가 혼합되면 추진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설계 과제는 올바른 연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켓 엔진의 연료를 선택할 때 비추력은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비추력은 로켓이 단위 추진체를 연소함으로써 얻어지는 힘의 양입니다. 따라서 로켓은 분명히 높은 비추력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로켓은 운동량이 변하는 속도로 인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배기 속도가 빨라질수록 추진력 손실이 커집니다. 배기가스 속도는 배기가스 온도에 비례하므로 연료의 발열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자량이 가장 적은 고발열량 연료는 높은 비추력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확실한 선택은 수소인데 이는 매우 낮은 분자량과 고발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비추력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수소는 엔진 부품을 부식시키지 않으며 산소와 함께 연소될 때 대기에 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의 주요 과제는 상온에서 수소가 기체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소가스를 거대한 탱크에 싣고 다니면 우주 로켓의 부피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소를 액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저온학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액체 수소가 너무 시원해 보여요. 그렇죠? 수소를 액화시키면 탱크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시원해 보이는 액체 수소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압축기, 냉각기 및 압력 조절 장치가 함께 작동하여 온도가 섭씨 영하 253도까지 떨어지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체 수소는 이 극한의 낮은 온도에서만 액체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액체 추진체는 거대한 탱크로 운반되어 발사장 근처에 저장되며 발사 직전에 로켓 연료 탱크로 옮겨집니다. 산소가스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극저온 추진체를 생산했습니다. 이 두 탱크는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리튬 합금으로 구성된 더 큰 외부 탱크로 덮여 있습니다. 외부 탱크를 덮고 있는 노란색 물질이 보이나요? 이 재료는 스프레이폼 기법으로 적용된 25mm 두께의 단열 폴리우레탄 층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극심한 열에 직면해야 하는 외부 탱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극저온 추진체 LH2 및 LOX를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극저온 엔진의 기계적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연소실로 연료를 직접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는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엔진으로 자동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생성된 추력은 성공적인 이륙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즐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고속으로 추진하려면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로 보내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전기 펌프는요? 전기 펌프는 이 작업을 위해 많은 에너지 저장이 필요할 것이고 로켓에 더 많은 무게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액체 수소를 펌핑하는 현명한 해결책은 팽창된 수소로 작동하는 터빈을 사용하여 펌프를 구동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 액체 수소는 기체 형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요? 팽창된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액체 수소를 고온 노즐과 연소실 주변에 순환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뜨거운 가스가 연소실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구성을 익스펜더 사이클 엔진이라고 하며 터빈 펌프 배열을 터보 펌프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술이 연소실로 액체 산소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액체 수소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엄청난 속도로 펌핑될 수 없습니다. 이제 논리적인 질문을 하자면 왜 이 연료의 일부를 태우고 배기를 사용하여 터빈을 구동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형 연소실을 소개합니다. 액체 추진체의 작은 부분이 연소되고 터빈을 구동하는데 고속 배기가스가 사용됩니다. 이 엔진 사이클은 가스 발생기 사이클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비용 효율이 높은 엔진은 스페이스X의 팔콘 로켓을 추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배기 에너지가 완전히 손실되기 때문에 이 구성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 배기가스를 터빈에서 연소실로 전환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적은 양의 산소가 수소를 태우는 데 사용됩니다. 수소를 부분적으로 연소시키면 수소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고 연료가 풍부한 혼합물이 연소실로 완전히 연소됩니다. 이러한 배열을 단계 연소 사이클이라고 하며 이 엔진의 유형은 가장 높은 추력과 비추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연소실 내부 압력이 매우 높으므로 매우 강력하고 비싼 부품이 필요합니다. 엔진 사이클은 각 임무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로켓에 대해 선택됩니다. 연료 분사 장치 플레이트라고 하는 장치는 연소실에서 수소와 산소를 완전히 혼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 추진체가 원자화됩니다. 원자화 후에는 불꽃 점화기를 사용하면 추진체는 효율적으로 연소됩니다. 극저온 엔진 연소실 내부 온도는 최대 섭씨 3000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실 주변에 순환하는 액체 수소는 재료 온도를 허용 한도 내에서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바로 속담에 나오는 일석이조입니다.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고압가스는 축소 확장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가속됩니다. 이제 왜 성공적인 극저온 엔진의 개발이 그렇게 큰 도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극저온 엔진의 경우 산소 대 수소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터보 펌프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극저온 엔진의 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터보 펌프 설계의 요령은 추진체 유동량을 제어하는 펌프는 터빈에 의해 제어되고 터빈은 다시 추진체 연소에 의해 제어됩니다. 문제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까다로운 펌프 속도 제어로 추진체 비율 제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터보 펌프는 변속기를 사용하여 터빈과 다른 속도로 펌프를 구동하기도 합니다. 극저온 엔진의 또 다른 큰 설계 과제는 단열입니다. 이 로켓 기술의 열 이미지를 관찰하세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로켓의 많은 부분에서 매우 높은 온도 기울기가 있습니다. 열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열 장벽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고온 기울기는 다른 로켓 엔진에서 흔하지 않으며 극저온 로켓 기술 특유의 열 절연 설계에서만 국한됩니다. 세 번째 주요 과제는 금속 구조 균열 내부의 액체 수소의 확산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금속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수 금속 합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극저온 엔진은 대부분 로켓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설계 복잡성과 함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면 엄청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복잡성 때문에 극저온 엔진 설계를 숙달할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적습니다. 극저온 엔진의 추가 개발에는 여러 미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층 압력 조절 엔진이 포함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일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원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